이제 환자의 마음 읽기 오늘 강의하는데 이건 마음 읽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병리예요. 정신병리는 뭐냐면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환자가 무슨 진단명이 뭔지 어떤 환자인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식대로 이번은 무슨 조울증 환자다 그러니까 조울이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진단 기준들이 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걸 하는 건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은 정상입니까? 건강합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신이?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게 인터뷰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말을 해. 근데 정신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는 데는 거의 기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고의 흐름, 형태, 내용, 그런 걸 봤듯이. 그 다음에 내 감정은 정상이냐, 비정상적이냐. 감정. 왜 말을 안 해, 또? 좀 뭐라고 안 할게. 내 감정은,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고 꽃을 봤으면 꽃이 이쁘다? 그리고 내가, 꽃은 이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이렇게 완전 본질이 맞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근데 환자들은 이게 안 돼요. 감정 표현이. 느낌도 안 좋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지각은 본질을 본질대로 보나요? 이거 뭘로 보여요? 여기 걸려 있는 거. 하늘에 천장에 걸려 있는 거. 형광등이 어찌 스프링클러로 보여? 형광등 안 보여? 왜 형광등이야, 저게? 왜 형광등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각을 했거든. 지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미 과거에 저기 형광등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또 다시 보니까 형광등이라는 걸 인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형광등인지 몰랐으면 이게 뭐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환자들은 이것이 왜곡돼 버리더라. 이, 이걸 레전드 때 보는데 이걸 보고 산신령이라고 해. 그 알코올 중독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천장에서 이 형광등을 보고 이거 산신령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 벌써 지각이 고장 났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냐, 틀린 행동이냐. 그건 모르겠죠. 올바른 행동인지. 그래서 행동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지혜로운가? 나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판단력은 항상 정확하고 항상 지혜로웠다. 아니다, 기다. 라고 하면 너무 겸손한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정신의 어떤 병든 부분에 있어서 왜곡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려면 정신과적으로 모든 걸 볼 때는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돼. 상식 밖에서 생각하면 안 돼.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서 상식에서 벗어난다 그럴 때 비정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물어볼 때 평소에 어땠습니까? 하는 걸 잘 물어봐요. 평소에 어땠습니까? 평상시에 한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평소 때보다 말이 많으냐, 평소 때보다 행동이 알맞으냐, 과하냐,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관하고 가치관은 이게 건강해요? 신앙관이나 가치관, 인생 사는 가치관이 건강해?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보면서 그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재밌으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가본 진료실에 앉으면 뭘 물어보잖아요.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정확한가 아니 정확한가?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그거 보는 거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면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오는 순서대로 앞에 서요. 앞에 차가 빠져나가야 뒷차가 나가.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맨 앞에 차가 안 나가는 거야. 사람들은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운전기사가 제정신이야, 그게? 또 달려와서도 뻔뻔해. 그래도 여러분들은 화나요, 안 나요? 나죠. 화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맨 앞에 차를 안 빼둔 놈이 그럼 이상한 놈이야. 그걸 정신병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성격 이상자예요, 이거는. 최소한도 미안한 마음은 갖고 와야 되는데 미안한지도 모르고 빤빤하게 거기 가서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건 인격장애자로다가 인정해버린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은 정신병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은 정신과에서 이 종교적인 거는 별로 잘 안 건드려요. 종교적으로 심한 망상이 왔어도 그것만 보고서는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 아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걸 또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적은 여기서 사고나 어떤 이념적인 가치관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신병적인 거냐, 비정상적인 거냐, 그거 보려고 그러는 게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신병리 중에서 지각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각은 반드시 필요한 게 오감이 필요해요, 오감. 오감 뭔지 아세요? 설명 안 해도 되네. 설명 안 할게요. 설명하면 시간만 가니까. 모르시죠? 이거, 듣는 거, 보는 거, 타치하는 거, 촉각, 냄새 맡는 거, 시각, 그런 것이 혀 끝에서 맛을 느끼는 거. 그 감각이 다섯 개가 오감이에요, 오감.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의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 뭐, 육감? 육감 못 들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감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그 자극이 내게 들어오면은 바로 뭐 작동을 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과거에 기억된 경험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추리하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찾는 거야. 이게 뭐지?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보고 형광등이라고 말한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형광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판단해 보니까 뭔가 들어왔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게 형광등이네. 그래서 형광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의 성질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 그게 건강한 지각이죠. 여러분들 이걸 보고 산신령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없는 것만큼 여러분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을 자기 자신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형광등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해할 것이 많아요. 길거리 가면 자동차가 보이잖아요. 자동차가 이미 내 머리 기억 속에는 자동차라는 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추리해 보니까 또 자동차라는 걸 인식해. 즉,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질이 자동차구나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 환자들은 이 사실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착각이니 환각이니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환각. 정상적인 지각관인 가진 사람은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초신경이 있어요. 말초신경.
말초신경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뇌에 있는 중추신경으로 전달을 해요. 그럼 중추신경에서 어, 막 해석을 해.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대뇌피질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들어온 자극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정춘하다.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 보고 정춘하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착각이야. 정춘하 맞죠? 그건 오래 기억 속에, 제 머릿속에 정춘하라는 게 기억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공자.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 정춘하 집사 뒤에 앉은 사람 보고 누구세요? 그러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그노시아라고 그래. 인지불능증. 인식을 못하는 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력과 청력이나 촉각은 아무 이상 없어요. 다 느껴. 근데 여기서 뇌에서 회로가 작동을 한다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연필을 보고도 연필인 줄 모르고 사람을 보고도 무슨 누군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불능증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이렇게 촉각이나 청각이나 지각이 다 볼 건 다 봐요. 치매 환자들 보세요. 볼 건 다 보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예를 들면 좀 편안하겠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과거에 경험한 내 머릿속에 경험한 지식들이 축적이 된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 기억력이. 기억력이 정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이 들어올 때 내 기분이 나빴는지 좋았는지 불쾌한지 이런 것이 내가 뭔가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들어오는데. 지각 중에서 이제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각이라는 거는 뭐 어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해석하는 건데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착각. 착각이 일어나 본 적이 있으세요? 착각은 누구나 다 일어나, 이거. 병이 아니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인의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착각이야. 즉, 뭐냐면,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을 본질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본질대로 해석을 안 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루전이라는 이제 착각인데, 우리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자극에 예민하고 그러면은 뭔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 골목길 갈 때 뭐가 보이면 자기가 귀신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귀신 있어, 없어요? 있지, 없어?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때, 왜냐면, 공동묘지를 가거나 어떤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 그 빨래 널어놓은 게 너플너플거리면 꼭 귀신같이 보여. 그때, 그 본질은 빨래예요. 본질은 빨래고,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시신에서 뭐 올라가는 뭐가 있대. 그게 있는데, 그게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귀신 봤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올라간 거 본 거는 사실이야.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해석을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뇌의 어떤 기질적인 변화, 뭐 뇌막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뇌가 고장이 나가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심한 알코올 환자들, 술독에 빠진 사람들, 술독에 빠진 사람들이 보통 3년 정도만 지나면은 정신 착란이 잘 일어나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신과에서 아마 제일 위험한 게 정신 착란일 거예요. 술 중독돼서. 그런 사람은 처방이 없어요. 술 끊는 것밖에 처방이 없어요. 그래서 막 착란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보여요. 오죽 하면 성경 말씀에 그 뭐야, 그 말까지 다 써놨으려고요. 그래서 그 착각은 정상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조현병이나 이런 데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검색을 해보고 그거 하나만 나타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진단 내리지는 않아요. 종합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끼리 봤어요? 코끼리? 코끼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조그맣지 않아요? 손가락만 하잖아요, 코끼리가. 어, 여러분이 만약에 코끼리가 손가락 같이 보였다면 그건 미시증이야. 미시증이라고 그래요. 매크로프시야. 그런데 뭐냐면 사물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현상. 사물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현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심적인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은 전부 착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여러분은 옆에서 이런 사람들 경험 안 해봐서 그렇죠. 의외로 코끼리가 쪼그랗게 보였다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뭇잎 소리가 사람의 말소리로 들리냐, 안 들리냐. 여러분, 캄캄한 밤에 산에 올라가 보세요. 바람에 나무 흔들릴 때 나무 소리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나, 안 들리나. 그때, 그때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밤에 보이는 나무가 사람 모습으로 보인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생소한 방에 들어갔는데 마치 그전에 꼭 온 것 같아. 봤던 것 같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또, 닉숙한 분위기인데 꼭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전부 다 착각 현상인데 그런 심리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용어로 굉장히 받으면 보긴 보는데 처음 온 곳인데 꼭 옛날에 꼭 본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진료보는 현장에서는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고요. 환각이라는 게 제일 아마 흔하게 나타날 거예요. 환각은 뭐냐면 외부에 나한테 자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자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각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글쎄 다 반이 있는데 나한테 자극이 온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본인은 자극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조현병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그런 환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냥 두드러 패면서 뭐가 들리냐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환자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뷰티풀 마인드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예. 그 주인공이 막 병원에서 막 여기를 파는 데가지, 막 여기 파. 여기 칩이 들어있다고 파는 거. 본인은 믿어요, 그거를. 그거 팔 때는 아프지도 않아, 또. 그런데, 그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의식이 뚜렷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의식이 뚜렷할 때 환각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환각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환청도, 환시도, 환우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종류별로. 근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조현병의 편집증. 조현병 중에서도 편집증일 때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술 때문에 생기는 거는 주로 환시가 주로 생기고, 환시가 많이 생겨요. 음? 환청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된 사람도 보이죠? 또 환각제를 피웠을 때 환각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환청은. 그리고 뇌 종양이나 뇌 매독 같은 거 있었을 때 무조건 다 조현병이 아니라 뇌에 병변이 일어났을 때도 환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조심할 건 뭐냐면은 환각을 영적 체험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각은 환각으로 이해를 해야지 평상시에 조현병이 있어서 환각이 일어난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리 엉뚱한 소리 해도 우리는 영적인 거라고 이해를 안 해줘요, 절대로. 왜냐면 그건 환각이 일어난 거지. 증상이 요즘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거를 따지지 본인이 영적으로 힘드나 안 힘드나 그건 안 따져줘요. 근데 영적인 체험은 이런 조현병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났을 때 그걸 검토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환각 현상만 보고서는
이 사람 귀신 들렸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간호사는 오랫동안 환청을 받는데도 지금까지도 환청을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해. 그건 뭔가 공부를 못했거나 그런 사람이지. 우선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환청인데, 환청은요, 아주 뚜렷한 음성이 들리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귀로 들리는 형 환청이 있고,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고, 또 그래, 생각이 소리로 들리는 것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소리도 다양해.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그래서 환청이 들어오면 이제 자세한 걸 물어봅니다. 들어보면 들리는 소리가 벨소리, 혹은 따그락따그락 거리는 소리, 제일 흔한 거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환청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들 몰라. 누구죠? 환청 목소리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그 환청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어서 들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빵빵거리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등등도 들려요. 그래서 환청도 종류가 있는데 음악성 환청이라고 하는 음악 멜로디가 들리는 음악 멜로디가. 흔히 음악이 들리는 게 귀뚜라미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귀뚜라미 증후군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면 다른 면에서 멘탈은 정상인데 환청만 들리는 병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언어적인 게 귀로 들리는 거. 그리고 제일 흔한 거는 자기의 생각이 소리로 바뀌는 거. 본인은 인식 못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약을 먹고 좋아져서 상태가 좋아져서도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소리로 바뀌는 거. 그걸 의학적으로 유사한 청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생각의 소리와 혹은 자신의 생각이 소리가 되어서 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흔하게 들려요. 그 소리는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 근데 나중에는 우리 요즘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하나가 맨날 우층하고 이 소음 때문에 힘들어. 층간 소음 때문에. 우층에서 자기 괴롭히려고 층간 소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는 못해. 올라가면 붙들려 가니까. 그 훈련이 됐어요. 왜냐면 병원에 한번 붙들려 가면 3년을 살다가 나와야 되거든. 3년 살을래? 우층 올라갈래? 그럼 내가 안 올라가. 끙끙거리고 참지.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어떤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층에 올라가서 윗사람, 우층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어, 근데 이걸 알았어요. 의식이 깨끗할 때가 있고, 의식이 혼탁할 때, 혼탁하다는 건 막 제정신이 아닐 때도 들리고, 정신이 말짱할 때도 들릴 때도 있다. 근데 의식이 혼탁할 때 들리는 건 되게 기질성이에요. 뇌에 병변이 일어났을 때. 뇌가 병변이 일어났을 때는 혼탁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요. 근데 제일 우리가 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 의식이 너무 깨끗하고 명료할 때 들리는데 그거는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나 우울증일 때, 드물지만은 우울증은 보통 신경증인데 우울증일 때도 들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환청은 들리는 내용은 평상시 그 사람이 사고 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사람이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환청이 들리는 사람은 평소에 이 망상 속에서 이런 성하고 관계되는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환청 소리와 이 망상 내용하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조현병일 때는 주로 행동을 이렇게 지시하는 거. 한 본사님은 저녁 시간만 되면 밥해라. 바깥에 있어도 밥해라고 지시가 떨어져. 그럼 집에 달려가서 밥 해고 와. 그래서, 그건 좋으네요. 식구들 안 굶기니까.
아니, 그런 한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지시라고 대개는 뭐 하냐면 욕해. 욕하고 저주하고 흉보고 그런 것이 제일 흔하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게 돼요. 우울증일 때 들리는 소리는 죄책감, 허무감하고 연관되는 거. 그런 쪽으로 들려요. 죄책감, 허무감. 왜냐면 자기 뭐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연관성 있게 환청이 들리니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울증일 때 조증인 경우는 자신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조증이잖아요. 슈퍼맨이야, 슈퍼맨. 그러니까 그런 과대망상하고 연결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누구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교회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 오면 정말 힘들어.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못 해. 자, 한 예를 들는데 옛날에 30세 된 자매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한 50년은 치료받을 거야, 받고 있을 거야, 지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짝사랑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을 짝사랑했는데 그 선생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유부남이니까 너를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나중에는 그 식구들이 그걸 듣고서는 고향으로 데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요즘도 가끔 들으면은 선생님 그 사람이 요즘 힘 빠졌어요. 잘 안 들려요. 약을 먹으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들리는 현상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그 사람이 요즘 힘이 빠져가지고 적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보신해야 돼. 그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잘 알아요? 성경 물어볼게. 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하고 살다가 소리를 들었는데 환청이 뭐야 이거? 봤어?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환청이냐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왜 아니야? 하나님이 어제 불렀다고 말했어? 예?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말한다, 들어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들었어. 그래서 처음에 엘리가 부르려고 갔더니 엘리는 안 불렀대. 여러 번 그랬잖아요. 번번이 갈 때마다 자기는 그런 적 없었대. 근데 분명히 사무엘은 들었어. 환청이 아니야. 그럼 뭐야? 환청이 아니면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글쎄,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건 알겠는데,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모르면 이따 물어. 괜히 말하지 말고. 그건 환청이냐, 아니냐? 근데 사무엘에게서 일어난 그런 현상은 종교적인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의 모든 행적을 보면 사무엘이 조현병이 나타날 만한 근거가 없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조현병이라고 쳐도 되는데요. 사무엘의 모든 행적을 쭉 검토해 보면 조현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으로 들린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환청은 맞아요. 환청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자극이 없는데 자기는 들었잖아. 근데 그것을 영적 체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옛날에 어떤 30세가 된 중반의 전도사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 10개월 전부터 환청으로 시달리는 거야, 이 전도사의 부인이. 환청으로 막 들려요. 네 남편이 바람 피운다. 전도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남편이 바람 피운대. 그리고 내가 너의 영권을 뺏어가겠다. 이러면 전도사 부인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환청 때문에 기도도 방해를 받고 성경을 읽어도 환청이 따라와서 다 읽어버려, 먼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환청이 따라와서 먼저 읽어. 그런 소리 종종 해요. 환청이 들리면서 내가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환청이 먼저 읽어버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환청의 특징이라는 거는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환청의 내용을 정신과 의사는 환청의 내용을 유심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들어야 무슨 환청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니까. 그 첫번째 시간으로 프리오큐페이션이라고 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냐? 그건 주로 환청을 이해하고 망상을 이해하면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 평소에 그런 게 있어요. 있었어, 그 사모가. 누가 자기를 늘 주시하고 있다는 거. 누가 누구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패스트 히스토리를 물어봤어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걸 물어봤더니 3년 전에 이 태아를 유산시켰어요. 그 사모가. 그거에 대해서 사모가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죄의식이 있었고.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죄책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게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분은 그 고통받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 사모니까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또, 나름대로. 그것이, 그래서 10개월 전에 환청이 들리면서 본인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잘해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목사님이 너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받았는데, 영적으로 너를 공격하는 거다, 환청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구나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좀 히스토리를 알았으면은 그냥 병원에 가보라 그러면 될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 기도가 뭐였으면 자기 친정 식구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제목들이 많았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고백을 했지만 그 당시는 남편이 신약대학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야. 근데 신대원 가려고 하는데 성적이 뭐 신통치 않아. 그 얼마나 부인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 이런 거 고민 저런 거 고민 하면서 이게 혼란이 와버린 거지. 혼란이 오는 데다가 그 태아가 유산을 시키고 나니까 그 심한 죄책감에 이제 남들이 아는 것 같잖아요. 유산시킨 것도 아는 것 같고, 뭐도 아는 것 같고. 왜 피해망상이 있다 보면 조현병이라는 게 누가 남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봤는데, 이 사람 환촉, 환호 다 일어났어요. 환촉은 뭐냐면,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은 느낌. 물어보면은 집에 있는 동안에 이걸로 뭐가 바늘로다가 자기 성기 부위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도 받았고, 또 환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주로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성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환후, 이 환각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건 주로 뭐냐면 생선, 악취, 대변 냄새,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더럽게 생각을 했었느냐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선 썩는 냄새, 대변 냄새 그런 게 막 나는 거죠. 근데 그런 환각이 일어나는 거를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맞다나 이거는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혼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에는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 생기는 거라고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현병이 환각에 나타날 때 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 인식하잖아요. 이게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 심리 검사를 했더니 주로 우울 반응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조현병 반응이 높게 나왔어요. 그 인성 검사하면 또 그 나오는 척도가 있는데 검사에서 그러니까 조현병 척도가 높게 나오고 우울증 척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진단은 이 사람은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 약을 먹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은 럭키한 거지. 환각이 그나마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 환청이 안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약을 가지고 때려잡아도 안 없어져. 근데 이런 사람 다행히 약을 쓰니까 환청이 줄었거든. 대개는, 환청이나 이런 것이 약을 쓰면은 횟수가 줄어들거나 정도가 약해지는 거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약물 선택과 용량에 따라서 환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도 안 들릴 때는 언제냐면은 뭔가 집중할 때, 그리고 뭔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볼 때, 또 아이를 볼 때, 텔레비를 볼 때, 뭐 어딘가에 집중을 할 때는 이게 안 들렸어요. 이 사람한테서. 이 경우가 여러분의 경우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이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청이 들리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정신적으로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기준에 의해서 진단 내려야 된다는 거. 무조건 정신병이라고 진단 내리지 말고요.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를 보면은 뭐하고 연관을 지냐면 귀신 들렸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조현병인 사람은 귀신 안 들려요. 귀신 들리는 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판단하실 뭘 문제지. 지금은 그 사람의 증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거부터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 귀신 들리는 걸로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청이 이제 엄마 웬만큼 아셨어요? 이게 환청이에요, 환청. 귀에서 막 소리가 들려. 그리고 소리가 들리니까 뒤들 돌아보고 옆을 봐도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흔한 것이 뭐였냐면 환시. 환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같은 거냐면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 나오잖아. 그 주인공만 보고 있어. 그때 그게 보면은 주인공만 보고 옆에 사람은 안 보여. 귀신이. 그게 환시지 뭐예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 꼭 환시 보잖아요. 환시가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그런 것이 환시다. 지금 뭐냐면 환시가 보일 때요. 진짜 앞에 아무 형체가 없는데 자기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어떤 작은 물체나 이상한 빛 같은 것이 보일 때가 있고 복잡한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동물이나 사람이 실제로 축소돼서 조그맣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주로 어느 때 주로 다 생기냐면은 진전선망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진전선망. 진전선망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누가 생기는 거냐면 술 중독된 사람한테. 술 중독된 사람한테 술 열심히 먹으면 해봐. 열심히 먹어봐. 3년 이상만 먹으면 진전선망이 들어와요. 즉, 다시 말하면 술로 인해서 뇌가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착란. 착란이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 진전선망이라고 그러는 선망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열성 선망, 열이 나면서 선망도 일어나기도 하고 보통 병원에서 잘 생기는 건 뭐냐면은 마취하고 나와서 마취하고 나왔는데 이런 거 다 선망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신경외과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선망 환자들이 꽤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마취하다가 마취해서 선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뭐냐면 주로 코카인 중독되거나 그런 게 근데 진전선망이 일어나면은 작은 벌레, 작은 짐승, 모기, 빈대, 벼룩 같은 게 막 자기를 공격하러 와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3층이고 4층에 있으면 거기서 뛰어내려. 무서워서. 그래서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정형외과 같은 데 많이 입원을 해요. 이제 선망 때문에. 선망 때문에 뭐 보이는 게 착각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몸에 벼룩이나 빈대 같은 게 막 기어다니는 것이 자기 눈에 보여요. 툭툭툭툭 텄는데 털어지질 않아.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제 잠언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잠언에도 이 말 진전선망이 나와 있더라고. 그때도 잠언이 있었을 때도 술 어지간히 마셨나 봐. 뭐라고 되냐면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재앙인 뉘게 있느냐, 근심인 뉘게 있느냐, 분쟁인 뉘게 있느냐, 원망인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들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또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라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놋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독주를 마시고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잠언 기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쓸 때도 이렇게 진전선망 같은 거, 진전선망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안 붙였어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도 위험한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정신과에서는 응급 상태. 이거는 사람이 삼다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데 어떻게 응급이 안 될 수 있어요?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환각 중에서 환촉이라는 게 있어요. 환촉이 뭐죠? 피부에 닿는 거. 뭐가 피부가 있는 것 같아. 가끔 이 피부에 벌레가 겨다니는 것 같은 느낌 안 받으세요? 수구들이 많아. 피부 속에 벌레가 겨다니는 것 같아. 꾸물꾸물꾸물고 스물스물거려. 그래서 칼로 피부를 막 찢어요. 벌레 끄집어내려고. 그게 뷰티풀만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존 내시가 그 짓 하잖아. 칼로다가 막 찢어가지고 칩 찾는다고. 그래서 주로 선망 상태나 조현병 상태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조현병이 급성이 되고 나빠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난폭하고 위험하고 자기 몸도 해칠 수 있고 남의 옆 사람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현병 환자한테는 절대로 등을 안 보여요. 얘네들이 경희대교에서 1960년대에 환자한테 등 보였다가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조현병 있는 환자한테는 등을 안 보이는 거다. 원칙적으로.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현병의 경우에 이런 경우 요새는 입원실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겠는데 입원실이 있는 경우는 만성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는 가끔 이런 게 있는데 주로 무슨 망상이 생기냐면 자기가 강간당했대. 야, 네가 여기 있었는데 무슨 강간을 당하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자기가 지난밤에 강간당했다는 걸 증명을 해요. 누가 밤에 다녀가가지고 강간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이런 성기 부위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느끼는 거예요, 이거 감각적으로. 그런 거 이상 감각을 느끼고서는 자기가 성폭행이나 이런 걸 당했다고 화세원하는 거예요. 이 병실에 입원한 사람이 어떻게 강간을 당해? 여자들만 있는 병실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봤던 환자는 아닌데, 이렇게 항상 피해망상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자기를 항상 감시한다고 그래. 그리고 이 옛날에 여기 게임 많이 하는 사람, 스타크래프트가 군인 게임 하는 거라며?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그 군인 게임 하는 거예요? 뭐 총 쏘고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몸이 들어와서 자기 몸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그걸 끄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환청 때문에, 환각 때문에 차를 몰고 가서 자기 차에다가 불을 질러버려 죽어버리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지금까지. 그건 가족들이 가서 꺼내와야 돼. 그런 이 환각이라는 거는 무섭다. 그리고 환우라는 건 뭐예요? 환후. 이상한 냄새. 근데 환각이라고 다 병은 아니에요. 환각이라도 정상적인 경우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인면환각과 강면환각. 들어보시지 않았죠? 인면환각은 뭐냐면 막 잠이 싹 들려고 할 때 환각이 일어나는 거. 잠이 막 깨려고 할 때 환각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말하면 경험이 했어요? 안 했어요? 가위 눌리는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거 강의 듣고 나서, 자기네 대학생부에 여학생이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환각이 일어났어. 상담하러 왔는데, 아이고, 너 큰일 났다. 너 조현병이다. 그래 버렸어. 와서 보니까 조현병 아니에요. 정상이야. 그 애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잠이 처음 들어올 때 30분, 처음 잠들면서 30분 내에 환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깨기 30분 전에 환각이 또 일어나고. 그 인면환각과 강면환각이라고 해. 여러분, 팬터님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사지를 잘랐는데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 정형외과에 많겠죠? 다리를 잘랐는데 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아 뜨거 그래. 아프다 그러고. 예. 아니, 다리를 잘라냈어. 그런데 자기는 거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도 환각이에요, 환각, 그거.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런 것들은 정상인에도 일어나고, 신경증에도 일어나고, 우울증, 조현병이나 알코올 중독증 같은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경험하는 환각이냐, 정신병적 상태가 아닌 경우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큰 감별점이에요. 환청이나 환각이 일어난다고 다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인지불능증 했죠. 인지불능증은 뭐냐면 시각, 청각, 이런 후각은 다 정상인데 이 대뇌피질이 고장 나가지고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 그러니까 보고도 몰라. 이광희를 보고도 누구세요? 이래 버리는 사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거는 보는 건 다 봐요. 듣는 건 다 들어요. 근데 여기서 뇌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누구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신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정신병이 기질적인 정신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뇌가 고장 나는 거. 어, 여러분 히스테리가 굉장히 흔해요? 흔하지 않아? 히스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걸리면은 참 별의별 증상 다 나와요, 그거. 감각이 없어지는 거. 여기를 핀으로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히스테리가 나타날 때는. 어, 그런 거 있다는 거. 그리고 이인증이니 비현실감 인간이 같은 거를 들어봤어요? 네. 이인증. 세상이 달라요. 이인증은 뭐냐면은 디퍼스널리제이션이야. 내가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현상.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내가 있는데 이 현실이 안 있는 것처럼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런 건 주로 정신병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노이로제처럼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민 같은 거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그런 거 올지도 몰라요. 고민은 가능한 한 빨리 풀어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인증 같은 거는요, 인격이 변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속해 있는 주변이 변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두 가지 현상이 있어. 먼저 피아노를 듣는데 음을 맞게 치는데 꼭 반음이 낮은 것처럼 들려.
그런 현상을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뭔가 맞긴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게 들려. 그렇게 들리는 게 있고요. 맑고 개인 날인데 흐리게 보이는 거. 자기 눈에만 흐리게 보여요. 그리고 비현실감은 뭐냐면, 그건 조현병에서 잘생기는 건데, 주위 사람들과 사물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여기서 배대교회라는 곳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동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럴 때는 그게 비현실감이에요. 여러분 여기 배대교회에서 강의 듣고 계세요? 근데 여기가 거기가 아니고 내 교회라고 생각해. 내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땐 벌써 약간 현실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긴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생겨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마치 낮잠 자다가 일어났을 때 지금 낮인가 밤인가 착각이 일어나듯이 그런 거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말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지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성령 체험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 다 성령 체험으로 인식을 해버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설득시키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정신병일 때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한다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정신과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설득해가지고 설득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상한 현상들은.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나쁜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환자 상태가 나빠졌구나라고 하는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환자에게는 왜 그런 착각이니 환각이니 하는 것이 왜 생기냐면요. 그만큼 현실이 본인에게 처하된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어디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 도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각이고 지각이고 뭐고 간에 이게 비현실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서 환상의 세계로 간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환상 속에서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동화 속에서 사는 이유가 뭐야? 동화 속에서는 뭐든지 다 이루어. 근데 그게 전번에 말한 생각의 장애, 감정의 장애가 다 그런 환타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런 환타지 그릴 때는 정상이라고 인정해 주지만 어른이 그런 거 나타났을 때는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 환상의 세계에서 그 동화 같은 그 소리를 하거든. 근데 어른이 동화 같은 소리 하면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행동장애라는 거는 전번에 말하는 생각과 감정과 지각의 종합 세트예요. 종합을 해서 어떻게 나타나냐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이상한 지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행동이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모든 정신활동의 총체적인 집합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인식해요. 그러니까 행동만 보고도 이 사람이 생각은 어떻고, 감정은 어떻고 하는 걸 그 캐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상담실에서 별로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캐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만 하면은. 그래서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충동적인 거, 동기적인 거, 욕구, 욕망, 본능, 그런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갔더니 맨날 옛날 얘기만 물어본다고 말하지 말았어요. 그건 본인이 옛날 얘기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 속에서 어떻게 스토리를 꾸며나가고 어떻게 겪었는지를 알면서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물어볼 때 망상이 있습니까? 환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말하는 대로 듣기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병원에 가서 말만 했는데 돈 내고 왔다고 그래. 말은 해야 돼. 말을 많이 해야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동은
평상시 행동이 중요해. 평상시 행동. 평상시 행동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과한 행동을 하느냐, 그거보다 축소된 행동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행동이 있는데 정상적인 행동을 범해서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 이거는 조울증의 조증을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 행동보다 과하게 행동하잖아. 지나치게 행동하잖아.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분주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행동이 과하다고 해서 행동만 바빠지는 게 아니고 말도 같이 많아져요. 분주해지고 자신감에 차 있고 의기양양하고 그럴 때는 되게 조증 상태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과습 행동은 뭘까요? 어느 때 생길까? 행동이 평상시 때보다 줄어드는 거. 우울증 때. 우울증이 있으면 모든 게 의욕이 없어지니까 행동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행동의 빈도나 강도 면에서 저하되는 거. 그건 되게 우울증 때 나타난다. 그리고 그거 보셨어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거 뭐냐면 그 정신과에서 충동조절장애 병이라는 게 있어요. 충동조절장애. 충, 그것도 포함되고 충동조절장애, 그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는 거. 그 군대가 면제되는 병인데 되게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온 애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군대 면제 받으려고. 근데 걔는 술 먹다가 흙이 쳐다봤다고 싸움나. 별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쳐다봤다고 싸움나. 그래서 얘는 돈 벌어봤자 맨날 돈 벌어서 치료비 대주기 바빠. 그것 때문에 군대는 안 갔지만요. 그걸 뭐냐면 예기치 않은 폭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럴 때 충동조절 장애 있는 거예요. 충동조절 장애는 되게 뇌의 문제도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되게 봐요. 대부분 애들이 군대가 안 가려고 치료받는 동안에는 조용해. 근데 군대가 면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 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화가 멈추질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치료하면서도 괜히 겁나. 이것도 언제 또 승질 부릴래? 그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행적 행동. 어른이 아주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건 기질적인 게 많은데, 어, 심리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심리적인 위협을 받거나 그런 사람. 주로 이제 노인네들 많은데 노인네들이 퇴행된 행동 보이죠. 어린애 같이 행동을 해봐요. 어린애 같이 우유 주라, 밥 주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손도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이 팔다리가 나중에는 굳어버려요, 관절이. 그래서 노인네가 퇴행돼가지고 얻어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반드시 가족들은 이 관절이 퇴행되는 거를 무릎 관절하고 팔 관절이 관절이 굳어지지 않게 움직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반복적 행동하는 거 보셨어요? 반복적 행동은 어디냐면은 병원에 가면 잘 봐. 병원에 가면 아무 목적 없이 복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복도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괜히 낭만을 느낀다고 산책하러 다니지 마세요. 누가 반복적인 행동하는 줄을 오해해. 응?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동도 이상한 건 많아요. 자동증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자동증?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고, 자동적으로 말을 따라하는 게 있고, 행동을 따라하는 병이 있어요. 말을 따라해. 말을 하면 말을 그대로 따라해. 그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을 감추는 거예요. 드러날까봐 감추기 위해서 나를 은폐하는 거예요. 행동도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리고 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반감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걸 보여주기 싫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병원이
입원 환자가 많이 있는 데서는 이런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외래에서는 잘 못 봐요. 거부하는 걸 거부증 들어봤어요? 거부증. 거부증은 입을 꽉 다물어 버리는 거야. 말을 안 해. 그리고 더 심하면 실어증도 오는 거야. 실어증. 그건 뭐냐면 타인의 요구에 반대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난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어증이나 항구증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박행위는 잘 알죠? 강박행위는. 강박행위는 정말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거기서 하지 않고는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런 강박 사고를 동반해서 오는데 이런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않고 환자가 왜 저렇게 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야단치 그냥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막 야단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환자가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 보여줄 때. 자, 이제 여러분이 정신이 말짱한지를 제가 지금 점검해 볼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의식이 깨끗해요? 의식이 명료해요? 의식이 아주 클리어해요? 아니면 의식이 혼탁스러워? 여러분들은 의식이 지금 클리어해, 깨끗해. 왜냐면 술 안 먹었기 때문에. 왜 뭐냐면, 의식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감각기관에서 어떤 뭘 받아들이고 나서 중추신경까지 이걸 전달하는 과정이 우선 깨끗하다. 병이 안 들었다.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이 말초신경까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이 병이 안 생기는 거다. 근데 이런 것이 병난 사람들은 벌써 정보가 왜곡되고 또 나올 때부터 왜곡되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공을 던지면 여기서 공을 던지면 받을래 안 받을래? 받아 안 받아? 왜 받아? 얻어 맞지? 왜 받아요 공을 던지는데? 그 이유가 있죠. 오랜 과거 경험에 안 피하면 얻어 맞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피한단 말이에요. 받던지. 그런 반사적인 작용이 다 뭔가 이 의식이 깨끗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의식이 혼탁한 사람한테 공 던지면 그냥 맞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공을 던지면 공을 던지는 거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한단 말이야. 받던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통각 기능이라는 것은 모두 통합적으로 통각하는 기능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통각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의력이라는 거 검사해 보실 거예요. 주의력이 좋아야 된다. 주의력 괜찮아요? 주의 집중력이 괜찮아요? 주의력은 세 가지 단계로 다 구성이 돼. 뭐냐면 경계하는 거, 집중하는 거, 연상하는 거. 이 3단계에 거쳐서 집중력이 이제 어떠냐, 좋냐, 건강하냐, 안 좋은 건강하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거는 뭐냐면 외부 자극이 외부 자극을 검색하는 단계예요. 아, 이거 보니까 박기영이 맞네. 그쵸? 저건 또 누구네? 이게 검색하는 게 지금 내 머릿속에서. 그 하는 게 그걸 경계 반응이라고 그래. 그리고 박기영이 오늘 빨간 옷 입은데 이쁘네. 왜 그러냐면요. 그 경계가 끝나서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희경자매의 모습이 나한테 집중이 되는 거야. 집중하는 거면 받아들여진 자극에 대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상을 하는 거야. 연상을 하는데, 칼мен 같으네. 누구의 칼men 같아? 그 연상이야, 그때부터는. 내 머릿속에 칼men이라는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과거의 경험과 결부해서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식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력 있는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은 사람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주의 자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ADHD만 해도 그렇죠. ADHD는 워낙 산만하다 보니까 머리는 참 좋은데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쓰면은 그 집중력이 늘어나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의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정의 문제, 감정. 개인 정서 상태. 그때 당시 열받았냐, 기분 좋으냐, 충만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달라진다는 거. 매일같이 성경 읽을 때 집중 잘해요. 집중 안 하는 사람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 말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다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력 장애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이런 거는 실제로 조현병 같은 사람들은 주의력이 굉장히 장애가 와. 집중력에. 산만하거나 주의력이 감퇴를 해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니 주의 산만하다는 거는 모든 자극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통합을 못 해. 통합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줄거리를 못 찾아. 그래서 줄거리를 못 찾으니까 다음 것으로 이게 연상이 안 나가요. 연상을 해 나가야 되거든. 연상이 안 나가니까 자꾸 맨날 동떨어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조현병 걸린 사람들 증상이 심할 때 보면 동떨어진 얘기만 하잖아요.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근데 본인은 이치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물어보는 사람은 전혀 안 맞은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주로 기질적인 뇌 손상이 왔거나 정신병이 왔거나 신경증이 있거나 했을 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좀 어려운 건데 듣고 말아요. 의식이 혼돈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의식이 혼돈하다는 거. 컨퓨전, 혼란하다는 거. 혼란. 의식이 혼란해. 그리고 주로 혼란하다가 혼란하지 않다는 건 뭘 가지고 이해하는 거냐면 지금 당황하고 있느냐, 난처하냐, 진압력이라는 게 있느냐.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연상을 해나가도 연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생각이 빈곤하냐, 빈곤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식이 굉장히 클리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은 의식이 무슨 정보를 주면은 머릿속에서 팍팍팍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그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거야. 그걸 우리 보통 말할 때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이 장애가 많은 중에서 제일 경미한 것이 혼란이에요, 혼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고 혼란이 빠지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흔히 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의식이 혼탁이라는 게 있어. 의식이 혼탁해. 그거는 몽롱하다, 선망 상태가 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건데, 선망은 알 것 같아. 엉뚱하게 딴소리 하는 사람이 선망 상태잖아요. 병원에서. 그리고 몽롱하다는 걸 깨고 나면은 꼭 꿈꿨다고 말을 해요. 꿈꾼 것 같은 거. 꿈꿨다는 표현을 잘해요. 마치 자기가 꿈꾼 것처럼 그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진압력이니 의식이, 또 뭐, 이렇게 뭐야, 연상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더 심해지면은 중환자실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 가요? 의식이 혼미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데를 꼬집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꼬집으면 겨우 아픈 것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식의 그 레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병을 구별하게 되는 거다. 근데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정신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병에 대해서 궁금하면 의식의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것보다는 진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진압력. 특히 치매 걸린 사람이 진압력이 없어져요.
치매 걸린 사람은. 진압력이 어느 정도 없어졌느냐를 보고 치매의 정도를 분별하게 돼. 치매가 심한 사람은 진압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알아봐. 시간을 잃어버려.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치매가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시간을 잊어버려. 어린 시절의 과거만 남아있어. 그래서 시간을 물어볼 때 과거 얘기만 하고 현재를 모르면 그만큼 상태가 나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얼른 짧게 끝낼게요.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 기억은 이게 3단계로 작용을 해요. 여러분 기억력 좋아요? 아, 기억력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제가 말하는 걸 다 기억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 첫째, 사람은 어떤 정보를 들으면 머릿속에다 등록을 해요, 등록. 그 1단계가 등록 과정이 들어있어, 등록 과정. 그러니까 리코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록을 한 다음에 스토어 단계가 있어요. 저장을 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평상시에 저장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리코딩 시켜. 불러내는 거예요. 리콜을 시켜.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등록하고 저장하고 재생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느 단계에서도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고장이 나냐? 그래서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 개념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등록시켜요. 저장이 돼. 그러다가 필요한 것을 같이 검색하다가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가지고 보통 3개월이 지나면은 기억 못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정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옛날 기억만 빠진 사람이 있고 또 요즘 기억만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기억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기억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천재야? 예? 천재가 아니라 병이에요, 그거. 그걸 기억과다증이라는데 누구냐면 조현병의 편집증 환자가 기억을 무진장 잘해. 근데 그것만 기억하지 다른 거는 기억 못해. 그럴 때 저 사람 기억한다고 그래서 아, 천재 났다 그러지 말아요. 그건 착각이야, 착각.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두루두루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편집증이나 망상장애, 경조증이 있을 때는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반면에 기억 상실증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으로 오는 기억 상실증이고 기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오는 거는 한시적이야. 다시 돌아와요. 근데 치매 같은 기억 상실증은 그건 죽었다 깨도 못 돌아와. 그 뇌를 다쳐가지고 뇌증후군에서 기억상실증후군은 안 돌아와요. 뇌를 다쳐서 오는 거는. 그리고 기억이 착각이 일어나는 사람. 그래 본 적들 있어요? 착각을 해. 아, 내가 기억에 착각했구나. 그런 거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 뭐냐면 과거에 없었던 일을 보태가지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보태 거짓말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기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기억력을 막 끄집어 넣어가지고 기억해. 그때 뭐냐면 작화증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작화증. 작화증. 컨파뷸레이션이라는 작화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기억을 조작해. 숫자가 많죠. 네. 청문회 가면 그런 놈들 많아. 그리고 그 리트로스펙티브 파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회상하는데 자기가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거를 보충해요. 보충해가지고 기억을 해버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근데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병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 고장이 났다고 진단 내리는 게 아니고 감정, 생각, 지각, 판단력 이런 걸 종합해서 진단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제일 딱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디서 병원 치료받았다고 와서 나 이제 무슨 병인데 약 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내가 뭐 때문에 치료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건 제일 실례야, 그거는. 자기가 자초지종 뭐가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은 다니던 곳 다녀, 그냥. 그러니까 제일 싫은 거는 느닷없이 와가지고 다른 병원 다녔는데요. 조현병이래요. 약 주세요. 무슨 약이, 그 약도 수없이 많은데 어떤 약이 들어갔는 줄 알아요. 그럴 때는 먼저 병원에 가서 처방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방받은 사람들은 이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반드시 나빠져. 약도 이름도 모르지, 용량도 모르지, 그냥 대충 잡아서 약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빠져.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라고 그래. 원래의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그 병원이 그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된다. 여러분, 정신과에서는요, 병원을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함부로 바꾸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바꾸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진단서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가셔야지 거기서 비슷한 약이라도 처방을 해주지. 그리고 약이 똑같은 약이라도 제약회사가 다르면은 약 성질이 달라요, 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A라는 약에 맞춰져 있는데 B라는 회사 걸로 맞추다 보면 내가 그만큼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명의는 누구냐? 오래 치료한 사람이 명의야. 그래요.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중요한 거 공부할게. 정신 방어라는 거. 그건 전부 다 듣다 보면 자기 얘기야, 여러분 얘기. 방어. 방어는 환자든 아니든 다 방어를 해요. 정신 방어를. 그 방어 때문에 방어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정신병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은 간단해. 나오시면 돼. 나오시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냥 일반 설교가 아니고 치유 설교를 하니까 그 병에 대해서 항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치유 설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적인 장면들,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정신과적인 것을 여러분이 궁금한 걸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가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뭐 걱정을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호자들이 잘 알면 알수록 환자를 돌보는데 그만큼 쉽다는 거. 근데 보호자들 만날 때 보면은 환자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와서 엉뚱한 소리 하셔요. 그거는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가장 안타까워하던 문제인데 레지던트 때도 보호자 만나면 보호자가 전부 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보호자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한마음치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5, 서빙호까지 합치면 28년 될 거예요. 28년 전에 서빙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거를 하겠다고 했더니 하정재 목사님이 그분 말도 쉬워. 해봐. 난 준비도 안 되고 하겠다는 의지만 보였는데 해보래. 그래가지고 9월 달, 11월 달에 급히 한 거에 모여서 그 5층 옥탑방이 있어요, 옥탑방. 거기서 보니까 신문에 한번 냈더니 4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풀기도실 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백일오시대 갔었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왜 행복하냐면, 온누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행복을 누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는 온누리 교회 분들은 거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온누리 교회 아닌 사람들은
이런 데가 모이는 데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야, 복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천국까지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천국 가야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못 가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죽으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그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네.